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저희 할머니 오드리 대신에 인터뷰에 참석한 로널드입니다. 그냥 론이라고 불러주세요. 할머니가 건강이 좋아지신 이후에 시작한 사업이 점점 잘 되어서 바쁘시거든요. 건강이 예전에는 좋지 않으셨는데 한국에 다녀오신 것을 계기로 다시 행복을 되찾으셨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을 가기 전에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먼저 말씀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이유 모를 병에 걸리시기 전에는 손자인 저보다도 활동적이신 분이셨죠. 젊었을 때부터 키워온 운영하시면서 수많은 신입 변호사들과 고객들을 맞이하셨어요. 마라톤에도 재능이 있으셔서 대회에 나가시면 입상은 못해도 완주는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토록 건강하시던 할머님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신 때가 2년 전 별장에서 할머니가 직접 기르신 채소로 가족들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죠.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가족들 모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비롯해 모든 가족들이 지정된 의사를 찾아가 처방을 받았습니다. 지정된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 건 한국 분들은 영국의 주치의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겠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정해진 의사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해진 의사가 아니라 자유롭게 치료를 받고 싶은 곳을 정할 수 있지만 영국은 아니죠. 아무튼 저희 가족은 처방을 받고 항생제를 꼬박꼬박 먹으니 금세 괜찮아졌어요. 다만 할머니는 여전히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할머니는 같은 증상이 우리보다 여러 번 더 항생제를 타서 드셔봤지만 고통은 약해지면 약해졌지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해드리면 고통이 반복되니까 모든 취미 활동도 불가능해졌고 당연히 우울증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젠 다 포기하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셨죠. 그 말씀을 끝내시고 눈을 꼭 감고 한숨을 내뱉으셨어요. 저희 가족은 그저 슬픔뿐이었습니다. 활기차고 행복하셨던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니까 말이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전 할머니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뭐든지 해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어떤 병에 걸리셨는지 이유를 알고자 했지만 영국의 의사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할머니가 죽을 병에 걸리신 게 아니라 마음의 병에 걸렸으니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어머니와 아버지도 할머니의 병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다면서 그만하고 공부나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들 할머니의 문제를 포기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화가 났죠. 결국 인터넷에 할머니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물어봤고 수많은 분들에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답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자 남의 할머니가 많이 힘드시겠군요. 영국 의사들에게 더 이상 의존하시면 안 될 듯 싶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싱가포르 같은 곳으로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곳은 한국인데 의료비도 세 나라 중 가장 적당하면서 의료 수준은 최고죠. 물론 답변자의 말을 완전히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의료 수준에 대해 SNS나 뉴스에서 들은 바가 있어 결국 한국으로 할머니를 데려가기로 했어요. 보통 비행기는 심각한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타게 하는데 할머니는 진단받은 게 없어서 한국행 비행기에 무리 없이 탈 수 있었죠. 한국에 도착하고 저희는 알아본 서울의 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신 뒤 정밀 검사를 실시해보자고 말했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뒤 한국의 의사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정말 희귀한 경우네요. 목숨을 잃지 않는 것이 다행일 정도입니다. 영국 의사들이 오진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만약이 기생충들이 제대로 활동했다면 진단이 수월했을 테죠. 기생충이라니 어떤 기생충이었나요? 의사 선생님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십이지장충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이지장충이었다면 금방 증상이 확연하게 드러났을 텐데 무슨 조화였길래? 정말 희귀한 경우지만 십이지장충이 몸에 적응함과 동시에 신체에 그닥 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바로 그런 희귀한 사례여서 심각한 고통이 아니라
작은 고통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거죠. 그런 우연 때문에 할머니가 이제까지 혼자 고통스러워 하셨던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영국에선 정밀 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몇 번이나 집에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의 고통을 완전히 끝낼 방법은 수술밖에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다만 자신은 해당 수술 경험이 많지 않아 확실한 실력을 가진 다른 선생님께 수술을 넘기겠다고 했죠. 저희는 할머니를 진단하신 분에게 수술을 받고 싶다고 다시 부탁했지만 수술이란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 환자분의 몸 상태도 중요하다면서 짧은 시간을 들여도 실수 없이 깔끔하게 수술할 수 있는 실력자에게 맡기는 게 가장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소개해 주신 실력 좋은 외과 의사분에게 할머니의 수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외과 의사분은 온화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얼굴을 하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믿음이 가더라고요. 할머니도 얼른 이 고통이 끝날 수만 있다면 얼른 마취받고 수술하면 좋겠다면서 기대감을 숨기지 않으셨죠. 저에게 진단 결과를 전해 듣고 부모님도 할머니와 함께 하기 위해 한국으로 급하게 오셨습니다. 하루 동안 금식한 이후 할머니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차가운 침상에 누운 채 수술실로 향했고 수술은 10시간 동안 이어졌고 저는 불안해서 한 번도 앉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수술실 문이 열리면서 저희 가족은 할머니는 무사하신지부터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 외과 의사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생각보다 할머니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시간보다 1시간 30분 정도 지체되었지만 할머니를 힘들게 하던 기생충들을 모두 제거했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술이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났다는 소식에 저의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할머니는 1인실에서 안정을 취하셨고 완전히 깨어나신 뒤 저희를 보시면서 다 사라졌대라고 하시면서 웃어주셨죠. 저희 가족 모두 할머니의 그 한박 웃음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할머니의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펑펑 울면서 사과하기 바빴지요. 할머니는 영국 의사들 잘못이지 너희들 잘못은 하나도 없다면서 부모님을 오히려 위로했죠. 그렇게 저희 할머니는 이유를 알 수 없던 병마에서 벗어나시고 인생의 2막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로펌 운영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살고 있는 동네에 잼가게를 하나 차리셨죠. 원래부터 잼과 다양한 소스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서 드시던 분이었는데 이런 사업까지 생각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잼만 파는 게 아니고 막 구운 빵도 납품해 와서 판매하니 손님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막 구운 빵에 잼을 발라 먹고 싶은 영국 사람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거예요. 사업이 성공한 이후 할머니는 한국에서 얻은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한국 의사분들께 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론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 의사분들의 뛰어난 실력도 할머니의 병을 고친 이유겠지만 할머니의 고통이 단순한 마음의 병이 아니란 걸 믿은 손자의 사랑이 할머니를 구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연자분과 할머니처럼 서로를 아끼고 믿어주는 관계가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상이라도 아주 든든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